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일의 확진자 수가 689명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시각으로 16시 08분인데요. 전일 동시간 대비해 가지고 31분이 더 늘어난 확진자 수가 359명입니다. 아마도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만 된다면 오늘 700명도 최초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좀 드네요. 아울러서 일별 기준으로 봐도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계속적인 확산의 추세가, 확진자 수의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예전에는 지방 위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데 비해서 최근에는 수도권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백신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그 수급을 좀 불러일으켰고요. 백신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고 아무래도 그게 확실치 않다,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현재는 이제 치료제 쪽으로 수급이 상당히 몰려서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이 셀트리온과 기타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의 수급이, 기사와 함께 수급이 몰리면서 상당 부분 강하게 상승한 한 주였습니다. 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은 셀트리온 삼형제는 잘 좀 방어를 해준 움직임이 있었고요. 오늘 그 셀트리온의 이 자가면역 치료제죠, CTP17이요. CTP17 이게 판매 승인 권고를 또 받았습니다. 유럽 의약품청에서, 그죠? 해서 지금 자문위로부터 판매 승인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요 이슈로 현재 오늘 셀트리온이 갭으로 좀 뜨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항상 갭 뜨면 조심해야 되죠. 갭 뜨면 항상 뜬 상태로 두고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보시면 오늘 좀 갭 뜨고 나서 상당 부분 음봉으로 좀 밀렸어요. 보시면 이렇게 음봉으로 좀 밀렸습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좀 들어올리고 나서는, 그죠? 들어올리고 나서 항상 이 갭 뜨는 걸 좀 조심해야 돼요. 갭 뜨고 나서 쭉 그냥 밀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오늘 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슈 하나만 가지고는 이 종목을 들어올릴 수 없다 라는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이 여전히 개별 종목에도 영향을 좀 미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에서도 코로나 이슈에 대한 부분을 달고 있지 않은 이상은 강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해서 CTP17이 예년 같았으면 아마 이 이슈만 가지고도 자가면역 치료제에 대한 그 판매 승인 권고를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강한 좀 그 들어올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최근의 이 코로나 전국에서는 쉽게 들어올릴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좀 다시 들게 하는 하루였고요.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겁니다. 세 개의 종목 다 현재 매동이 다 오늘 외인과 기관 순매도가 나왔고요. 아울러서 셀트리온 제약도 매동을 좀 보시면, 그죠? 순매도.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오늘 그 매동을 보시면 이렇게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안 좋은 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코스피, 특히 이제 셀트리온이 속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2210억 순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셀트리온 어쨌든 순매도로 나왔고, 그러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한 종목들의 현황이 어떠냐 살펴보니까 순매도로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종목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삼성 SDI 이런 애들을 보면요, 차트가 뭐 신풍제약은 물론 오늘 많이 빠졌고요. 조금 오늘 밀리는 움직임으로 다 마감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봐보겠습니다. 오늘 일봉상으로 체크를 해보면 보시면, 자, 이게 일봉상의 그림입니다. 그죠? 오늘의 이 외국인 매도를 보면 삼성전자 약간 눌림, 왜냐면 0.69% 어쨌든 뭐 상승이긴 합니다만 조금 매도를 좀 하고 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죠? SK하이닉스 얘도 0.86 조금 눌렸고요. 기존의 상승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눌렸어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못했다는 거죠. 강하게. 어쨌든 갭2 음봉, 뭐 보합권이긴 합니다만요. 그리고 이 신풍제약은 오늘 이슈가 있었죠. 신풍제약은 3개월 정도 판매 중지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물리신 분들 상당히 지금 이슈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 주말에 한번 제가 이제부터는 좀 신풍제약 내용도 좀 담아볼까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SDI, 얘도 오늘 음봉으로 좀 이렇게, 얘도 아마 초반에 조금 들어올리고서 갭으로 띄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갭 띄우고 나서 밀렸단 말이죠. 요런 부분이 있었다 해서 오늘의 외국인과 기관의, 특히 외국인에 있어서의 순매도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조금 이슈가 있어서 많이 들어올렸던 종목들을 순매도하면서 조금 눌러주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우선은 그 이슈 제외하고는 현재 가장 크게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은 화이자의 승인인데요. 오늘 화이자의 승인은 사실상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미국의 CDC 자문기구가 13일 백신 심의 접종 전 최종 단계. 제가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자 백신이 승인하는 프로세스를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메모장에 따로 정리한 것은 아니고 제가 구두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FDA가 승인이 나고 또 CDC에서 최종점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근데 FDA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VRBPAC라는 곳에서 자문을 해줘요. 이게 괜찮다 안 괜찮다. 근데 결국은 FDA에서 FDA 자문기구인 VRBPAC라는 곳에서는 백신 권고를 해도 괜찮다, 백신을 권고한다, 사용해라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CDC라는 곳에서 접종 가능에 대한 승인을 CDC 국장인 로버트 레드필드라는 사람이 내려야 되는데, 그 로버트 레드필드라는 사람은, CDC는 자문기구인 ACIP에서 승인을 권고 승인을 하면 그때 최종 승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직은 이 자문기구 ACIP에서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3일쯤에 백신 심의를 들어가면 앞서 말씀드린 FDA의 그 자문기구인 VRBPAC처럼 ACIP에서 승인되면 이제 국장이 승인을 하고 접종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3일 날에 백신 괜찮다 안 괜찮다 승인 나면 접종을 하게 되고요. 뭐 유통망을 통해서 통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FDA 자문기구, 아마 VRBPAC일 겁니다. 거기서는 백신 접종을 하면 안 되는 대상도 표결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16세 미만, 그다음에 임산부, 수유 중인 여성분들, 면역 체계가 좀 손상된 사람들은 아마도 백신 접종이 금지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13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 그때에는 이제 미국의 CDC 자문기구에서 FDA의 자문기구인 VRBPAC에서는 권고 승인을 했으니 CDC의 자문기구인 ACIP에서 만약에 승인을 해준다면 이제 백신이 실제로 화이자 백신이 미국에서도 접종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접종이 들어갔을 때에 드라마틱하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국가별 단체 면역이라고 하나요? 그게 생기나 당장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부작용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면제부를 물론 달라, 왜냐면 백신이 오래 걸리는데 급하게 만든 것이다 보니 부작용이 있어도 면제부를 주십시오 하고 각국의 제약사들이 전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익스큐즈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죠. 화이자도 물론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제 셀트리온이 어찌됐건 이 치료 제한 이슈로 강하게 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한번 세게 눌렀다가 다시 그죠? 다시 눌렀다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이 좀 받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 개인적인 그냥 뇌피셜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은 워낙 강하게 좀 상승을 한 상태에서 변동성이 좀 크게 강하게 좀 줬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변동성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주다가 강하게 변동성을 주다가 조금 변동성이 덜해지면서 서서히 이렇게 큰 진폭이라고 표현하면 진폭이 크다가 진폭이 점점 줄면서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변동성을 주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셀트리온만 생각을 하면
여기 지금 이 음봉 있죠. 음봉 맞고 도지로 만들고 다시 양봉 세우고,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렇게 지금 음봉이 이 몸통을 깨진 않았어요. 그죠? 깨지는 좀 않았고, 다만 이 라인부터는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 스토캐스틱상으로 제가 보는 거는 이렇게 K선이 이제 D선을 돌파하면서 여기 매수 라인, 그죠? 이게 정말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 파악하지 않고 지표만 가지고 분석하면. 근데 이것도 하나의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매수권에서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딱 눌리면서 매도로 계속 유지하는 게 신호가 좀 나왔습니다. 해서 그런 상태로 현재는 이제 매수 타점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조금 더 눌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들어놓고서 지금 눌렸죠. 이 눌림이 바로 복구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눌리면서 눌렸다가 갈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혹은 이 고점을 잡히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신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매수나 매도나 여러가지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은 지금 그죠? 이렇게 강하게 밀었다가 들어올린 상태에서 살짝 눌러줬는데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진, 그죠?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진 눌림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 그죠? 그렇지만 이 눌림이 어디서 과연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지, 음봉이 나오고 나서 주말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리고 화이자 백신에 대한 승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조금 더 눌러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화이자 백신이 승인이 나더라도 이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고 계속 갈 수 있는지는 한번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상승에 대한 워낙 강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한적 하락, 그죠? 하방 경직성이 확실하게 좀 확보된 지지라인이 형성된 상태에서 무난하게 올라가 준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이 추가적인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하거나, 그죠? 할 수 있겠다. 다만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좀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지라인이 확보가 된다라는 것은,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한번 이렇게 낮췄다 들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한번 딱 지지라인 형성해 주고 들어올렸다가 22평선 돌파 못하니까 밀리는데, 여기서 지지해줬던 것처럼 지지 시도를 했는데 또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서 지지가 될지 보는 거죠. 여기서 지지가 됐기 때문에 다시 힘을 받고 올리고, 다시 또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리고 쭉 올린 거죠. 근데 여기서 쭉 밀렸다가 어쨌든 들어올리고, 이 조정 구간이 한 요정도 라인에서, 그죠? 한 34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좀 지지라인을 테스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좀 지지가 됐다라는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리는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 그게 개인 수급이 아니더라도 외인과 기관이더라도 아마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조금은 긍정적인 여전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라든지 눌림이라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은 뭐 크게 리스크가 있는 움직임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제약은 여기서 이 들어 올린 캔들, 양봉 캔들을 몸통 조금 깼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약은 오히려 한번 들어 올리고 나서 조정했는데 확실히 20만원 지켜주는 움직임 나왔고요. 들어 올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이 지지라인을 높이는 움직임입니다. 지금, 그죠? 다시금 이제 한 22만원, 25만원, 22만 5천원 정도 윗구간에서 한번 놀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다시 한번 좀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 갭 밀었던 요 갭을 아마도 다시 한번 메우러 갈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지 좀 하방을 좀 테스트를 하고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동을 보면 어찌됐건 오늘 개인이 좀 물량을 많이 받았는데, 개인은 오늘의 하락이 길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더 가지 않겠느냐 라고 들어오셨는데, 결국에는 외인과 기관은 좀 더 밀었기 때문에 다음주 화이자 백신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승인이 난다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조정들이 세 종목에 있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반등이 나오는지 그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헬스케어입니다. 어쨌든 유럽에서 판매 공고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유럽 쪽에 유통해서 판매하는 회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의 헬스케어에 있어서 현재 이제 움직임 자체는 이 지난번 고점을 돌파한 움직임이 워낙 먼저 나왔고요. 지금 이렇게 한번 들어 올리고 나서 밀었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이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다만 역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뭐냐, 오늘 외인과 기관이 나갔고 계속적으로 개인만 샀어요. 보통 이제 개인이 계속 산다라는 건 좋은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고 나서 이제 개인이 물량을 받아줬는데 이제 이게 조금 조정 구간에 들어오면서, 그죠? 만약에 개인이 받았다라고 하면 조정 구간에서, 그럼 그걸 들어 올리면서 개인들이 수익 실현하고 그거를 외인과 기관이 올리는 움직임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나올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좀 지켜봐야 되고, 다음주 월화 정도 화이자 백신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반응을 하느냐,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그것도 좀 살펴볼 저는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화이자 백신에 대한 이슈, 주말에 혹시나 나올지 모르는 어떤 악재, 근데 그 악재가 셀트리온 삼형제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크게 그게 나올 것 같진 않지만, 다만 이제 움직임 자체는 워낙 변동성 크게 지금 주고 나서 이렇게 들쑥날쑥한 움직임이 때문에 조금 이렇게 빠지면서 지지라인을 좀 테스트하고 다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밀리는 그림이 나오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만들어 갈지는 다음주 시장에서의 이슈와 차트상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파악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금요일은 주말에 어떤 그 불확실성, 아울러서 화이자 백신에 대한 13일 그 CDC의 자문 기구인 앞서 말씀드린 ACIP에서 과연 권고 승인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예상은 이제 화이자에 대한 그 백신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최종적으로 좀 결정이 되고 나서 혹시나 충격이 있으면 그걸 좀 흡수를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온 지금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있고요. 강하게 이렇게 좀 셀트리온 상승을 좀 아마 했을 때에, 그죠? 이게 보시면 들어볼까요? 공매 도량도 최근 셀트리온 좀 강하게 상승했을 때 공매도가 좀 많이 늘었었지만 조금씩 줄고 있고, 그죠? 뭐 신용거래는 뭐 특별히 이슈가 없는 것 같고요. 대차 잔고가 지금 뭐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공매도를 예전처럼 셀트리온에 막 때려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건 사실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JP모건이 좋은 기사 띄워놓고 본인들이 이제, 그죠? 사가지고 뭐 공매를 상환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고, 오늘은 원래 금요일이니까 썩 재미있는 움직임이 나오기 쉽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은 선방한 움직임이었고요. 당장 이번 주 주말에 뭐 물론 어떤 이슈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걱정할 만한 이슈가 나오진 않지 않을까. 코로나 수는 증가하고 있고, 그건 이 셀트리온엔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뭐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맞죠? 그리고 화이자에 대한 백신 승인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을 좀 살펴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과연 상승하나 돌파할지, 아니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으로 조정 구간에 좀 진입을 할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오히려 밀리는 게 나온다. 거의 뭐 한 이 정도, 어쨌든 빠지면 지금 추가 매수하고자 하는, 그죠? 추가 매수 대기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빠지면 이 구간에서 빠지면.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밀리는 움직임까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감안하신다면 좀 차분하게 주말 상황 지켜보시면서
월요일날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안 좋은 어떤 이슈가 나오거나 한다라고 하면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혹은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벌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 아마 700명 넘을 것 같아요.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주변 가족분들, 지인분들 하나도 코로나에 걸리시지 않고 건강하신 이번 주말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